개장하고 지금 막 35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도 대북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틀날 정책주 굉장히 많이 뛰어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태양광을 또 다뤘었는데 오늘은 대북주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이재명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인선한 것은 북한의 적대적 이국가 선언으로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에 나서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주 어떻게 보세요? 인선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대선 이후로부터 분명히 원하셨던 결과, 원하시지 않았었던 결과를 맞이하실 분들 각자의 생각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정부가 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면 안 된다라는 점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정책주에 대한 순환매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역 화폐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상법 개정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부가 앞으로 집행할 정책들은 많지만 네. 여기서 어떤 정책주가 제일 안정적이고 더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오늘 헤드라인이 대북이잖아요. 저는 대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안정적인 게. 그렇죠. 대북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과거부터에서도 계속해서 다뤄왔다시피 트럼프 지금 대북주는 두 분이 밀고 있잖아요. 두 분이죠. 한 분 네. 누구입니까? 지금 당장 이재명 당선인 대통령이시고 또 한 명 누구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그러면 대북주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네, 제일 안정적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물주는 이제 끝났죠. 인물주는 버려야 됩니다. 끝났으니까. 네. 근데 정책주는 계속 가야죠. 그 중에서 계속해서 중간마다 이야기 나올 수 있고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쪽은 이것밖에 없다. 대북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기준으로도 대북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장 초반에 좀 흐르면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갑자기 쏘아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북주들을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물려도 된다. 물려도 된다. 물려도 됩니다. 물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신석재와 같은 대표 종목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과거부터 많이 다뤄왔다시피 일신석재도 오늘 상승분으로 지금 보시면 일신석재 차트 바로 보고 넘어갈게요. 네. 현재가 기준으로 2,670원입니다. 12월 달에 고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여기만 돌파 나오면 또 신고가 자리 계속해서 넘어가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대북주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이 가장 먼저 빠르게 올라갑니다. 좋은 사람들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좋은 사람들이요.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 입점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 동전주였어요. 동전주였습니다. 오늘 기준은 이제 1,000원 넘어간 상황인데 네. 건드리기에는 쉽지 않죠. 네. 이런 개성공단 관련주 그리고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향으로 인해서 먼저 움직임을 보였었던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은 사람들 같은 종목은 차트 이렇게 길게 쭉 펼쳐보시면은 불안불안하죠. 네, 정책이 좀 무서워요. 바뀌었다고 해도 좀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분류가 좀 나뉘어져요. 개성공단 그리고 트럼프 섹터로 좀 나뉘어져 있는 종목 그리고 철도 이쪽이 나뉘어져 있는데 철도 쪽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데아티아입니다. 데아티아이.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대선 전국 들어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철도 쪽 관심도 올리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지금 북한이 어디 국가랑 지금 또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 나라 중국. 러시아죠. 러시아. 러시아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바로 북한과 러시아입니다. 자, 남북 경협 여기에다가 러시아를 꼈대요. 이 세 개 딱 생각해 보시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뭐죠? 과거에 철단 횡단 네. 있었어요. 네. 그렇죠. 하죠. 네. 하죠. 그래서 상황 정황상으로 넘어가면은 이거 횡단철도 쪽으로 이제 이야기 나왔을 때 굉장히 분위기 좋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개성공단은 이미 좀 파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네. 재건 내지는 이쪽으로 갈 확률보다는 또 새로운 정책 내지는 아직 집행을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철도도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고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을 다시 재복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투자 비용 자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지금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준다면은 계속 간다는 점.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생겼으니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금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 현 정부,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북한과의 친밀감, 이런 릴레이션십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럼 이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관계 내에서 어느 정도 끼어들 협상 여지까지도 생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 대북주 아직도 좀 저렴한 구간들, 종목들 많으니까요. 네,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일신석재 말씀 전에 드렸다시피 일신석재를 좀 우선적으로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종목까지 바로 한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대북주 지금 현 시점 꿈틀꿈틀 시작해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일신석재 눈 감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볼게요. LNG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 선정 절차에 한국 기업을 비롯한 50곳이 참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현재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우리나라도 현재 참여 중이죠. LNG 장기적으로는 역시나 좀 좋을까요? 이제 뭐 오늘 며칠간에 하루 이틀간에 좀 눌림 정도가 나와 있다 보니까 관심도는 좀 일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단 6월 달 중 같은 경우에 일부 단기 조정폭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은 저는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깊은 폭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를 다시 꺼내 왔냐면은 자, 우리나라 신정부가 딱 출범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철강 관세를 또 25%에서 50%로 올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알래스카 프로젝트 집행하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당장에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 이런 얘기들이 나돌잖아요. 25%에서 50%로 올랐습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 아무리 특히나 넥스틸, 휴스틸, 세아강 지주 같은 경우에 이미 북미 생산 공장이 있다라고 해도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의 철강 소비량과 생산량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직전 근접한 23년도 때부터 소비량이 이미 생산량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입 수입 물량에 대해서 일부 지금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란 겁니다. 네. 그럼 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관세? 철강 관세 50%? 매겨라? 힘든 건 누구다? 니네다. 네, 이거예요. 결국 필요하니까. 그럼 맞아요. 네. 결국에 필요한 사람은 미국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뭐다? 협상 카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보면. 그렇죠. 협상 카드라는 거예요. 같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하셔야죠 하면서 이제 협상 카드로서 그럼 철강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철강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일단 장 초반 내 강한 상승분을 보이기보다는 일단 일부 횡보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들만 확인하고 넘어가실게요. 네. 자, 넥스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넥스틸이요. 넥스틸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2.4% 천천히 그냥 조정 중입니다. 추가적인 이탈 여부 없이 횡보 구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넥스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올랐었을 때 좀 차익하고 늘리면 다시 담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지금 구간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 형태로 넘어간다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뉴스는 지금 아직 들려오는 바는 없습니다만 이 입찰과 관련된 기업들 50개 기업들이 이미 입찰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입찰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뛸 수 있는 것은 어느 기업들이겠습니까? 바로 북미 생산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넥스틸, 휴스틸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도를 굳이 끊으실 필요 없이 꾸준하게 정책주에 대해서는 우상향할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가 출범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 대를 때렸습니다. 관세로 먼저 때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만 때리세요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서의 철강 그리고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인 내용에서 좀 크게 부담감 없이 계속 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NG 관련된 인사이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궁금증이 하나 달려 있어서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 볼게요. YS킴님이 원전은 세론인가요? 오늘 갭 떴다 꼴이 달 것 같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도 편입했던 종목 중에 우진도 있잖아요. 원전주 어떻게 보시는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넥스트레이드에서 강하게 뜨면 뭐 한다? 대장과 함께. 네, 항상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이 본장 넘어오면서 눌렸었던 게 좀 하루 이틀의 흐름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나쁘게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6월 25일 기점으로 체코 하원 이제 법원 내에서 이번에 또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제소 들어왔었던 거에 대해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6월 말일 기점 전 정도까지 추가적인 대응세 이어가셔도 된다는 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으로 네, 두산 에너빌리티 또 냉탕과 온탕인가요? 냉탕
냉탕 오탕 구간 넘었죠. 어. 넘어섰죠. 돌파 나왔으니까. 어허. 네, 끝났죠. 네. 근데 지금 음봉인 거 아니까 냉탕 오탕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46,700원 찍고 일부 좀 눌리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전에 대해서는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왜 에너지 종목들이 올라가겠습니까? AI 데이터 센터 한다고 하는데 발전량 모자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아무리 지금 당장에 빨리 짓겠다고 해도 이 발전량 못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투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뤄질 게 바로 올해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눌림에 부담스러우실 필요는 없고 아직 제가 최대 목표로 했었던 구간이 바로 5만 원입니다. 네. 5만 원 정도까지 아직 열려 있으니까 보유자분들께서는 아직 꽉 홀딩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저희는 꽉 잡고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전까지 만나봤고요. 그럼 오늘장 들어가 볼 종목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종목, 어떤 종목 공략하세요? 원전주 마찬가지로 가지고 나왔고요. 네, 대북주 할까 원전주 할까 하다가 타이밍이 원전주가 그래도 장 초반에 강했으니까 원전주로 준비해왔는데 원전이 지금 체코 쪽 수주 건수가 강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북미항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북미항 원전주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현재가 7,84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츠로테크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츠로테크 전력기기 수배 전반 그리고 원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츠로테크를 왜 미국향으로 가져나왔냐? 지금 수주 건수에 대해서는 체코 원전과 관련된 건설주들, 두산 에너빌리티 그 밑에 연결된 기자재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근데 비츠로테크가 어떤 종목이냐면은 전력기기 수배 전반 그리고 이 원전 섹터 내에서 이 전배 전력기기들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 기업을 가지고 나왔냐? 네. 이 비츠로테크가 북미에서 비상발전기 1위인 제네락홀딩스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제네락홀딩스 데이터 센터나 원전 같은 경우 이 시설들 같은 경우에 함께 들어가는 게 뭡니까? 비상 발전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된 발전도 발전인데 필수적으로 쫓아오는 부수적인 게 바로 비상용 발전기라는 거죠. 여기에서 북미항에 관련돼서 SMR 이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츠로테크는 북미항으로 제네락홀딩스 올라가는 흐름 쫓아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좀 높게 잡겠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7,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니까요. 제네락홀딩스의 상승분과 함께 쫓아가는 모습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장 비츠로테크 공략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